됐습니다. 네, 그럼 오늘 수업은 지금부터 조금 일찍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 과제를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하면서 수업을 이어갈 거기 때문에 조금 자기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주제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좀 적극적으로 의문을 제시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마지막 수업 시간인 만큼 좀 정리하고 좀 많은 것을 얻어가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음, 여러분들 보내주신 그 과제를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과제도 열심히 성실히 잘 한 것 같고 또 좋은 의문과 질문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질문을 조금 더 체계적이고 세련되게 만든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연구 수업 자료로 이제 연구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관심의 계량화 개념화입니다. 관심의 계량화와 개념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 관심을 계량화하고 개념화하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막연히 질문을 가지는 것과 무엇에 대해서 질문을 가져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예시가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뭐 했던 것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 다 찾아보긴 할 거지만 뭐 대표적인 예시로 봤을 때 좋아요. 뭐 그냥 제일 위에 것만 가지고 해볼게요. 김민준 학생이 했던 과제가 있죠, 그죠? 여기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는데 몸싸움이 잦은 축구나 야구나 농구처럼 공 하나를 여러 명의 선수들이 함께 사용하는 스포츠 종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선수들 간의 접촉이 잦은데 이는 선수들 사이에 코로나 확산을 증식시키는데 과연 이 경기를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가졌어요. 그죠? 그냥 쉽게 얘기해서 신체 접촉이 많은 스포츠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관심은 스포츠를 이대로 해도 되는가? 라는 건데 이 관심을 계량화하고 우리가 어떤 특정 결과를 계량화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개념은 저번 주에 얘기했듯이 독립변수와 종속의 개념으로 종속변수의 개념으로 좀 개념화 시키면 좋다는 거죠. 여기서 종속변수가 뭐죠? 독립변수가 뭐죠? 첫 번째로 무언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죠? 스포츠 참여가 독립변수가 되겠죠, 그죠? 독립변수가 되고 종속변수는 뭐가 될까요? 스포츠를 참여해서 뭐가 된다? 코로나 감염이 되겠죠, 그죠? 스포츠 참여가 코로나 감염에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큰 개념 안에서 이런 질문이 만들어졌겠죠, 그죠? 그러면 조금 더 구체화시킨다면은 신체 접촉 곱하기 스포츠 참여가 되겠죠. 이렇게 개념화를 시키면 되겠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개념화를 시킨다면.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또 한 단계 더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신체 접촉이 많은 스포츠와 또 뭐가 있죠? 신체 접촉이 낮은 스포츠가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코로나 감염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조금 이제 개념화가 됐죠, 그죠? 개념화가 되고 계량화가 됐죠, 그죠? 우리 여기서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신체 접촉이 많은 스포츠, 신체 접촉이 적은 스포츠.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첫 번째, 신체 접촉이 많은 스포츠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신체 접촉이 아주 많다. 축구, 농구, 씨름,
또 럭비, 미식축구, 격투기, 핸드볼. 자, 이런 식으로 신체 접촉이 많은 스포츠를 여러분들이, 유도도 좋아요. 유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를 순서대로 짜맞춰 봅시다. 지금 이거는 우리가 예시만 이렇게 쭉 들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체 접촉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많은 스포츠의 종류는 이제 만들어냈어요. 그죠? 그러면은 축구랑 농구랑 어느 게 더 많은지 얘기해 볼까요? 축구랑 농구랑 어느 게 신체 접촉이 더 많죠? 농구가 훨씬 많겠죠. 그죠?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계량화하는 거죠. 그죠? 신체 접촉이라는 것을 우선 정의한다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죠? 신체 접촉은 뭐 손가락이 이렇게 부딪히는 거 신체 접촉으로 칠 것이냐, 어깨끼리 부딪히는 거 신체 접촉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1m 안에 있는 것은 신체 접촉으로 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작적 정의를 하는 것이죠. 그죠? 이것을 바로 우리는 조작적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체 접촉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나름의 정의를 해야 되는 거죠. 저 같으면은 1m 50cm 이내에 오면 신체 접촉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근데 정의를 할 때 그냥 내 맘대로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죠? 왜? 땡땡땡 의학 저널에 의하면 코로나는 50cm 안에 들어왔을 때 비말 감염의 위험도가 80% 이상인 것으로 밝혀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신체 접촉은 50cm로 정의한다. 이렇게 됐을 때 50cm 이내에 자, 빈도로 쳤을 때 어느 게 제일 많죠? 이 중에 씨름, 유도가 뭐 여러분들 그 알죠? 뭐 티어라고 하죠. 그죠? 뭐 여기 뭐 플래티넘 티어, 뭐 골드 티어, 실버, 브론즈, 아이언 이렇게 티어를 나눠봅시다. 플래티넘 티어에 씨름과 유도가 있어요. 골드 티어에 어느 게 있을까요? 이 중에 골드 티어 이 중에 씨름이랑 유도가 플래티넘 티어라고 치면은 골드 티어는 뭐라 누가 있을까요? 저 럭비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럼 실버 티어는 럭비 밑에 실버 티어는 누가 있을까? 이 중에 농구 실버는 농구 정도 되겠다. 그러면 브론즈는 축구, 아이언은 뭐 배구 뭐 이 정도 되겠죠, 그죠? 뭐 아이언은 뺍시다. 아이언은 뭐 티어로 안 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아이언은 뺀다고 칩시다. 자, 이게 뭐냐면은 뭐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얘기하지만 이것을 뭐냐면은 척도라고 합니다. 척도. 서열을 가진 척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쭉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신체 접촉의 양이 바뀌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신체 접촉이 많은 스포츠와 낮은 스포츠를 우리는 이렇게 정의해서 만들어냈어요, 그죠? 그럼 이거에 따라서 뭐가 차이 나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그죠? 티어에 따라 코로나 감염 지수가 차이가 난다. 뭐 이렇게 개념화 시키면 어때요? 훨씬 더 우리가 결과를 보고하기가 편하죠, 그죠? 씨름은 뭐 몇 명이 참가했을 때 몇 명이 걸렸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관심을 어떻게 계량화하는가가 일단은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연구에서 고려해야 될 것은 관심의 계량화, 개념화다라는 거고 관심의 개념화, 계량화는 어떻게 했다? 이 조작적 정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티어를 만들어 볼 수도 있었죠.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고, 자, 두 번째 넘어가서 연구 문제의 구체화라는 겁니다.
뭐 연구 문제의 구체화가 사실은 1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개념을 어떻게 개념화하는가, 정확하게 정확한 용어로 설명을 한다 안 한다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뭐 여기서 또 여러분들 했던 것 중에 하나 더 찾아볼까요? 뭐 두 번째 거를 예시로 봅시다. 운동선수들의 병역 혜택에 대한 연구와 찬반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연구 문제는 운동선수들과 유명 아이돌은 무슨 차이와 무슨 이유로 병역 혜택에 대한 기준이 다른가? 요걸 한번 해봅시다. 운동선수들과 유명 아이돌은 무슨 차이와 무슨 이유로 혜택에 대한 기준이 다른가? 자, 좋은 연구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가 병역 혜택이라는 것은 뭐죠? 병역 혜택을 왜 주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병역 혜택은 들어본 적 많죠, 그죠? 병역 혜택은 왜 주는지 한번 설명해 봅시다. 병역 혜택 왜 주죠? 일단 이거부터 해볼까? 병역 혜택에 찬성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운동선수의 병역 혜택 찬성이다. 찬성이 많네. 그럼 반대 한번 얘기해 봅시다. 반대. 나는 반대세. 다들 찬성이네요. 왜 찬성하는가? 여기서부터 이제 철학적인 질문이 들어가겠죠. 그죠? 운동선수의 혜택 찬성하는가? 찬성한다면 이유는? 자, 왜 찬성하는가? 이유는 어떻게 되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왜 병역 혜택 줘야 돼? 우리나라 위상을 높이기 때문에. 좋아요. 또 없나요? 찬성하는 사람들은 막 그렇지. 군대 운동안 선수 실력 저하를 막기 위해. 또 그렇지. 커리어 연장. 좋아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요런 나중에 자리가 없을 수 있다. 그렇지? 뭐 이거 똑같죠? 적절한 보상. 이렇게 여러분들이 찬성했다고 칩시다. 이런 이유가 있다고 칩시다. 아까 연구 문제가 이거였죠, 그죠? 연구 문제를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그죠? 무슨 차이와 무슨 이유로 병역 혜택에 대한 기준이 다른가? 너무 큰 질문이죠, 그죠? 무슨 차이가 있는데? 라고 그냥 이거는 연구 문제라기보다는 의심이나 의문에 가까운 거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봤을 때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걸 좀 더 구체화시키면은 여러분들 이 중에 제일 신빙성 있는 게 뭘까요? 이 중에 제일 뭐랄까 중요한 것 같은 거. 위상을 높이는 거랑 군대에 있는 동안 저하랑 커리어를 연장하는 거랑 직업 수명이 짧은 거랑 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5가지가 있다고 쳤을 때 이 중에 자 1, 2, 3, 4, 5번으로 설문조사 해볼게요. 어느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중에는 1, 1, 3, 3, 2, 1, 1, 4, 2, 1, 1, 3, 4.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짧게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이게 1등을 했네요. 그죠? 우리나라 위상을 높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이유 때문에 병역 혜택 기준이 다른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심지어 여기 박태훈 학생이 여기 했는 여기 과제도 보면은 우리나라 위상을 높여주는 사람에게 왜 혜택이 없는지 알고 싶다. 아이돌에게. 라고 했죠. 그죠? 그럼 위상이라는 거가 생각보다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통해서 연구 문제를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 있겠죠. 그죠? 어떻게? 운동
선수들과 유명 아이돌은 우리나라 위상을 높인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병역 혜택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해야 공정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은 조금 더 어때요? 조금 더 어때요? 조금 더 명확한 질문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운동선수들과 유명 아이돌을 비교한다 라는 거고, 뭐 여기서 독립변수가 뭐겠죠, 그죠? 뭐죠?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것. 위상을 높이는 게 독립변수면은 종속변수는 병역 혜택을 받는다 라는 종속변수가 있다면은 이게 어디 누구누구의 차이를 봐야 된다? 운동선수와 유명 아이돌의 위상을 높이는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두면 안 된다. 어떻게 어느 정도로 기준을 두는 게 더 명확한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으면은 어때요? 여기 얘기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억울해하지 않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하고 또 국가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들을 많이 잠식시킬 수 있을 거라는 정보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사실은 BTS가 있어요. BTS가 우리나라 위상을 얼마만큼 높였을까요? 많이 높였겠죠. 그죠? 그죠? 뭐 BTS로 가지 말고 싸이로 한번 가보자. 싸이 아시나요, 여러분들? 싸이 군대 몇 번 갔다 갈게요. 싸이는 군대를 몇 번 갔다 왔을까요? 한 번 갔다 왔다고요? 두 번 갔다 왔죠, 그죠? 면제 합쳐서 세 번이지만 어쨌든 두 번을 갔다 왔어요, 그죠? 근데 싸이가 국위선양의 측면으로 봤을 때 누구랑 비교해볼까? 손연재 vs 싸이 해봅시다. 국위선양 누가 더 많이 줬을까요? 자, 얘기해보세요. 싸이가 더 많이 우리나라를 알렸을까요? 손연재가 더 많이 알렸을까요? 그래도 우리는 강남 스타일은 다 아나 보네요. 그래도. 그죠? 만약에 손연재가 남자였다면 군대 안 갔겠죠? 그렇죠, 그죠? 이런 식으로 봤을 때 국위선양의 측면에서는 사실 고려해야 될 게 아주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공정성을 위해서 국위선양 척도를 개발해야 한다 라는 게 필요하겠죠, 그죠? 어느 정도로 국위선양을 해야 군대를 면제받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생기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운동선수들한테는 두 가지 기준이 있죠. 올림픽 메달, 뭐 금, 은, 동 다 되고, 그리고 또 뭐 있죠? 아시안 게임 금메달 있고, 무용의 경우 콩쿨 금상이 있어요. 그죠? 뭐 이렇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아티스트, 음악가는 어느 정도로 해야 이것과 맞먹는가? 이것과 동일한가? 라고 봤을 때 뭐가 있을까요? 음악가는 어느 정도로 해야지 올림픽 메달이나 아시안 금메달과 똑같을까요? 요것만 해결하면은 어때요? 여기에 대한 질문을 답할 수가 이제 있어지겠죠, 그죠? 이게 뭘 통해서 했다? 연구 문제를 구체화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적절한 결과를 찾아 나설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연구 문제는 명확하고 구체화되게 개념화를 통해서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1번과 2번을 하면서 어때요? 여러분들이 했던 질문들이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는 거를 깨달을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 되게 좋은 질문 많이 한 것 같아요. 되게 적절하고 좋은 질문들을 많이 했는데 다만 아직 배우지 않았던 거는
관심의 계량화나 연구 문제 구체화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랬던 거죠. 사실은 여러분들 요 두 가지만 해도 어때요? 되게 좋은 문제로 바뀌죠, 그죠? 이해했으면 yes라고 한번 적어주세요, 여러분들. 이해되나요? yes. 좋아, yes, yes. 아, 좋아요. yes. yes, 좋아요. yes, yes. 그래서 연구에서 고려될 거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다. 자,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아, 여러분들 오늘 채팅 대답 아주 좋아요. 자, 연구 결과의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어떤 방식으로든 연구 결과는 우리가 낼 수 있어요. 그죠? 지금 아까 전에 해봤듯이 여기 뭐 축구, 농구, 씨름, 럭비를 해가지고 여기 50cm 이내에 들어오면 신체 접촉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라고 해서 뭐 우리가 뭐 재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아까 전에 했던 거 신체를 측정했다. 근데 이게 신체 접촉은 우리가 대충 재는 거야. 대충 측정함. 그리고 뭐 그럴 수가 있죠. 뭐 신체 접촉을 한국 농구만 측정했다. 이거랑 전 세계 모든 농구 측정했다. 자,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봅시다.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다. 자, 한국 농구만 측정한 결과랑 전 세계 농구 리그를 측정한 거랑 두 개의 그 파워는 뭐가 더 좋을까요? 1번, 2번으로. 한국 농구 1, 전 세계 농구 2. 1번, 2번으로 봤을 때 어느 게 더 파워가 있죠? 당연히 이거일까요? 1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만약 우리나라에만 적용한다면 어때요? 1번이 맞겠죠, 그죠? 일반화와 특수성의 구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때요?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상황을 특수 케이스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전 세계인들에게 발표하려면 어떻죠? 당연히 전 세계 모든 농구 리그를 측정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죠? 그래서 연구 결과의 실효성은 어떻게 되냐면은 첫 번째, 어디다가 써먹을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죠? 그에 따라서 어디에 써먹을 건가 되게 중요한 거고, 우리나라에 써먹을 건가, 외국에 써먹을 건가, 아니면 특정 대상한테 써먹을 건가가 되게 중요하죠, 그죠? 두 번째는 정확하게 측정이 되었는가. 그렇죠? 만약에 신체 접촉을 그냥 일반 사람한테 그냥 야 보면서 자 클릭 해가지고 몇 번 했는지 접촉해 하면은 농구 한 게임 보는 동안 5명, 10명이서 막 이렇게 짬뽕돼서 움직이는데 그거를 다 측정할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렵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신체 접촉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아, 좋아요. 센서 부착. 센서 부착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나 생각 못했는데 센서 부착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센서를 부착하거나 아니면은 한 명당 한 명씩 보면서 했다 안 했다를 계속 누르는 거죠, 그죠? 그런 것도 좋고 제가 봤을 때 센서 부착이 아주 요즘 시대에 맞는 것 같아요. 아주 박승균 학생 아주 굿이야 굿. 센서를 부착하면은 기계가 하니까 아주 정확하게 되겠죠. 물론 기계의 결함만 우리가 잘 컨트롤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그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좋겠다라는 거죠. 어쨌든 정확하게 측정이 되었는가도 아주 중요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 결과 실효성은 이 두 가지가 아주 필수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넘어가서 연구시 고려해야 될 점이고 4번은 연구 방법과 연구 문제의 조합입니다. 자, 내가 어떤 문제 의식을 가졌으면은 이제 그거를 거기에 대한 결과, 자, 연구 문제가 만들어졌으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죠? 문제 풀이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이게 뭐 집합 부분에 있는 건지, 뭐 확률 분포에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2차 함수에 있는 건지 분야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거기에 따라서 문제 풀이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문제 풀이 방법을 잘 조합을 시켜야지 한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방금 뭐 계속 위에 것만 하고 있는데 신체 접촉에 대해서 우리가 신체 접촉 빈도에 따른 운동 종목 부분 해가지고 뭐 아까 전에 플레, 골드, 실버, 아이언, 아니죠 브론즈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죠? 이걸 나눌 때 우리는 방금 전에 뭐 센서를 부착한다. 자, 해서 측정하는 거랑 2번은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전문가 뭐 저 같은 사람들이 막 물어보고 아니면은 3번 일반인 설문조사가 있어요. 4번은 뭐가 있을까? 실험 뭐 농구 선수 50명, 뭐 축구 선수 50명 실험한다 라는 게 있고 그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중에 어느 게 제일 적합할까요? 그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센서 부착이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뭐 조금 더 추가한다면은 센서를 부착해서 실험을 한다 라는 것도 좋을 수 있고 혹은 뭐 농구 경기, 축구 경기 대표적인 것 50편씩 VOD를 가져와서 체크한다. 뭐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결국 이 두 가지는 어때요? 나머지 세 개보다 어때요? 좀 별로죠. 그죠? 타당성이 별로 없죠. 그죠? 그러니까 뭐 타당성이 없다고 할 수도 있고 있다고 할 수도 있는 전문가한테 물어봐서 되게 전문가가 이게 더 많습니다. 저게 더 많습니다 해서 신뢰가 갈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어때요? 1번, 4번, 5번이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아닙니까? 생각해 봤을 때, 그죠? 근거가 더 명확하다라는 거죠, 그죠? 과학적으로 계산된 근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연구 문제는 이런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아까 전에 국위선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국위선양 어느 정도가 비슷한가라는 걸 물어봤을 때 이거는 측정이 가능할까? 국위선양 얼마만큼 했는지에 대해서 측정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센서를 부착해서 측정할 수도 없고 실험을 해볼 수도 없고 더더욱이 그죠? 그리고 뭐 대표적인 걸 가져서 체크해 볼 수도 없는 거고 그죠? 이런 거는 전문인에게 물어보거나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는 거죠. 그죠?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면 더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문제는 오히려 요거 두 개가 더 어때요? 더 적합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죠? 훨씬 더 적합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연구 문제와 풀이 방법은 조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조합을 알려면은 연구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연구 방법들이 있는지 알아야지 뭐 우리가 조합을 해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만큼이 있습니다.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 이 정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문헌 연구입니다. 문헌 연구는 선행 연구자들이 만든 연구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비슷한 질문을
앞서 누군가들은 굉장히 많이 의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상황이 생겨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생긴 거잖아요. 그죠? 사회적인 배경 안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죠? 만약에 정확하게 내가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이 있으면은 내가 이 연구를 할 가치가 있다 없다? Yes or no? 내가 했는 질문이랑 똑같은 게 완전히 미리 해서 완전히 발견돼 있어요. 그러면 그 연구는 할 필요 있다 없다? 그죠? 노죠, 그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은 연구로서 가치는 있으나 내가 할 가치는 없다는 거죠. 어차피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냥 그거를 보고 학습을 하면 되는 거고 비슷한 연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국위 선양과 군대 면제의 관계에 대해서 예전에 했던 아주 옛날에 했던 연구들이 있는데 지금 상황과 맞지 않다. 그럼 옛날에 했던 자료들을 쭉 보는 거죠, 그죠? 그 자료들을 보고 일반적으로 국위선양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 스포츠에는 국위선양을 이렇게 적용해서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선행 연구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가장 추천되는 방식이긴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런 데서 하면 되는 거예요. 채팅. 잠깐만요. 들어와 보면 구글 스칼라라고 있습니다. 보이나요? 여기서 운동 이랑 뭐 문면제를 키워드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죠? 나와있죠, 그죠? 스포츠 선수 병력 특례 제도의 형평성 확보 방안이라고 연구가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상징 정치로서 운동선수 병력 특례의 수용과 비판 있고, 그죠? 어? 뭐 상상된 공정체 개념을 통해 본 운동선수의 병력 특례와 정체성의 정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선행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병역법 위반 실태 및 개선 방안 뭐 이런 것도 있고 아주 많아요. 그죠? 오지환과 방탄소년단의 병력 특례 논란에 붙여 아주 좋은 논문도 있죠. 그죠? 지금 거의 비슷한 게 있죠. 그죠? 그죠? 이것들이 정확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진 않지만 비슷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얘네들을 우리가 읽고 요약해서 붙이면은 어떻게 된다? 아까 전에 했던 요 의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신기하죠? 생각보다 세상에 연구자들이 많아요. 이런 연구를 진행한 사람도 많고 그래서 이 연구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다. 선행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선행 연구를 통해서 해보는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던진 의문들을 제가 하나하나씩 다 고쳐줄 건데 그거를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더 좋겠다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결과를 만들어 보고 싶다면은 결과를 만든다면은 그리고 2차 자료는 뭐 인터넷상에 보면은 되게 데이터를 잘 정리해 놓은 그런 사이트들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죠? 녹스 인플루언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사이트들이 뭐냐 하면은 2차 자료들을 만들어서 놔두는 건데 여러분들 피지컬 갤러리라고 아나요? 피지컬 갤러리의 파급력은 얼마만큼 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피지컬 갤러리는 구독자를 250만을 가지고 있고 조회수 3.8억이고 평균 조회수 이 정도 되고 동영상 이 정도 된다. 그리고 시청자들은 이렇게 된다.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고 10대에서 30대 사이에 주 시청자층이 있고 구독자들은 주로 한국에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잘 나가는 동영상들을 봤을 때 뭐 제일 많이 이제 핫한 거는 이제 이 정도로 봤고 뭐 어떻다 뭐 이런 정도의 정보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이제 스포츠 유튜버들이 얼마만큼 파급력이 있는지 뭐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래서 2차 자료는 웹상에 있는 인터넷상에 있는 자료들을 잘 찾아서 정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죠. 그죠? 내가 가진 질문들을 인터넷에 찾는 거예요. 1번과 2번은 거의 비슷하죠. 근데 1번은 선행 연구에서 찾는 거고, 문헌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찾는 거고, 2차 자료는 여기서 찾는 거죠. 이런 웹상에서 찾는 거죠. 뭐 이 정도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
또 보면은 어머 어디 갔냐? 그 다음에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설문 문항을 만들어 측정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오늘 아침에 밥을 먹었다 안 먹었다를 얘기해 보십시오. 자, 밥을 먹었다 1번, 밥을 안 먹었다 2번. 아침밥. 좋아요. 그러면은 밥을 먹은 사람 많으니까 밥을 아주 많이 먹었다 에서부터 뭐 이런 거 해봅시다.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자, 밥을 적게 먹었다 1, 아주 많이 먹었다 5. 이 1에서 5까지가 있어요. 선택해보세요. 1에서 3 정도로 있네요. 그죠?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 자,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밥이 적게 먹었는데도 뭐 내가 2번을 선택했는데 4번이다. 5번을 선택했는데 1번이다. 이런 관계가 나오잖아요. 그죠? 5, 1을 선택했다. 아니면 1, 5를 선택했다. 뭐 5, 5를 선택했다. 이쪽이죠. 근데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전체적인 경량이 5, 1인 경량이 뭐 40%였다. 그러면은 성곡고등학교 학생은 밥을 아주 많이 먹어서 지금 많이 피곤한 경우가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설문 문항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문 문항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연구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아까 전에 했던 뭐 병역 특례에 대해서 좋은 설문 문항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측정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설문 문항을 설문조사는 이런 식으로 설문 문항을 만들어 측정을 하는 거고 할 수 있는 영역이 넓다 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설문 문항에 개인의 감정이나 경향이 개입되기 쉽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문을 특정 결과를 위해서 조금 개입하기 쉬워요. 그래서 신뢰도가 다소 떨어진다라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들 생각을 가지고 말을 만드니까. 그죠? 그게 바로 설문조사 연구 방법입니다. 2차 자료는 완성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는 방법이고, 그죠? 빅데이터가 이런 2차 자료를 아주 많이 쌓아서 하는 걸 빅데이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유튜브와 관련된 모든 사이트를 다 가져와서 모든 정보들을 다 가져와서 한 번에 분석하는 것. 일반적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기계가 알아서 해줘야 되는 수준으로 해야 되는 것. 그런 거를 바로 빅데이터 연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차 자료는 빅데이터라고 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많이 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자, 그러면 실험을 아까 전에 봤죠? 그죠? 센서를 한다거나 특정 대상의 차이를 보기 위해 통제 집단과 처치 집단 구성하여 비교한다라는 게 바로 실험이겠죠, 그죠? 뭐 실험을 해보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실험 어떻게 하냐면은 스테로이드 복용과 100m 달리기 기록의 관계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실험하면 되죠, 그죠? 원래 비슷한 체격과 기록의 100명을 모집
한다. 50명, 50명 나눠. 50명은 스테로이드 먹고 50명은 안 먹고. 그렇죠. 안 먹은 집단이 뭐다? 통제 집단이고 먹은 집단이 실험 집단이잖아요. 그죠? 이 둘의 스테로이드 먹은 후에 기록을 조사를 하면은 어떻게 되죠? 바뀐다 안 바뀐다를 보면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그죠? 그게 바로 실험입니다. 실험은 비교적 정확하고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실험의 단점. 통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윤리적 아주 좋아요. 내가 두 번째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윤리적 문제도 발생한다. 자, 두 가지 볼게요. 자, 통제가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어때요? 스테로이드를 먹였는데 어떤 사람은 스테로이드 그 반응성이라고 해야 되죠. 그게 엄청 무뎌가지고 먹으나 안 먹으나 차이가 없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의 차이가 별로 안 나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실험이 성공적이다, 실패적이다? 실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실험이 실패하는 거죠. 그게 바로 실험 통제의 실패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윤리적 문제는 실험 통제를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특정 집단한테 스테로이드를 아주 많이 먹이는 거죠. 실험 위해서 인간의 뭐랄까 존엄성을 해치는 거잖아요. 그죠? 뭐 이런 영화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뭐 실험을 위해서 인간을 뭐 실험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뭐 인간을 해부하고 뭐 인간이 그 실험 실패하면 인간이 갑자기 괴물로 변하고 막 이렇게 돌연변이 되고 우리 슈퍼히어로 영화 보면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윤리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실험을 그리고 한 가지 단점도 있습니다. 돈이 아주 많이 든다. 돈과 시간이 뭐 이런 단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실험은. 그렇죠? 이런 게 있고 그다음 전문가 인터뷰 가장 쉽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냥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를 델파이 분석 기법이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델파이 분석 기법이라고 하는데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서 전문가도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전에 뭐 국위 선양 관련 이슈에 대해서 전문가 모집한다라고 치면은 1. 대학 스포츠 정책학 교수가 있고 2번 스포츠 정책가 3번 뭐 정치인 4번 문체부 직원 5번 국민 대표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 집단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각각 다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답을 내린다. 라는 장점이 있죠. 사실은 델파이 이 전문가 분석 인터뷰는 사실은 아주 가장 쉽고 가장 정확하고 직관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뭐 이 분야에 대해서 몇십 년 동안 고민하고 연구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직관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 인터뷰는 첫 번째 연구, 아무도 해보지 않았던 연구 문제를 만들었어요. 진짜 아까 전에 봤을 때 뭐 비슷한 연구 문제 막 있었잖아요. 그런 거조차도 없어요. 했는데 아무도 안 했는 연구가 있어. 그런 거를 이런 방식으로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연구를 만들면 그 다음 사람이 나를 선행 연구 삼아서 실험 연구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게끔 해주는 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구 문제를 아주 참신하게 잘 만든 경우는 전문가 인터뷰가 아주 좋다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추천이 됩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보면은 아주 참신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 인터뷰하는 게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근처에 전문가 누구 있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전문가 누구일까요? 그렇죠. 선생님입니다.
그렇죠? 체육과 관련된 문제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체육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생님들이 참여해서 해결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죠? 예를 들어 병역 혜택 문제는 체육 선생님 말고도 어느 과목의 선생님이 함께 하면 더 좋을까요? 그렇죠. 사회 선생님이랑 체육 선생님이랑 이 문제를 만든 여러분이 같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은 더 좋은 합의점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죠? 바로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아니면 아까 전에 신체 접촉 빈도와 관련해서는 누구랑 또 얘기를 하는 게 더 좋을까요? 어느 선생님을 또 모시면 좋을까요? 전문가 선생님을 모신다고 치면. 제 생각에는 어, 체육 선생님, 그렇죠. 과학 선생님이랑 수학 선생님, 체육 선생님 이 세 분을 모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문가 집단을 잘 구성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개념화하고 구체화해서 잘 똘똘하게 만든 다음에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누구 선생님은 이런 해결 방법, 누구 선생님 이런 해결 방법, 누구 선생님은 이런 해결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고려했을 때는 이 선생님의 이거, 이 선생님의 이거, 이 선생님의 이거가 좋았고 조합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또한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 그 다음에는 뭐 척도 개발 및 통계 분석도 있고 뭐 시뮬레이션 척도 개발은 어려우니까 빼고 뭐 시뮬레이션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특정 상황을 실험이랑 비슷한데 이거는 특정 상황을 진짜인 것처럼 뭐 이제 꾸며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관찰하는 겁니다. 실험은 비교하고 측정하는 거지만 시뮬레이션은 관찰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사회 실험 연구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짜리를 떨어뜨려 놨는데 청곡고등학교 학생들의 윤리의식을 보기 위해서 돈가방을 놔뒀다. 돈가방을 가지고 튀는 사람이 몇 명이었으며 돈가방을 신고한 사람이 몇 명이었다. 이런 식으로 사회 실험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시뮬레이션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연구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연구 방법의 타당성과 결과의 신뢰성을 이제 우리는 살펴봤잖아요. 그죠? 연구가 타당하고 신뢰를 받으려면은 좋은 연구 문제에 맞는 연구 방법을 선택하라라는 것이죠. 그죠? 그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거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의 과제를 한 번씩 하나하나씩 살펴봅시다. 여기 코로나 뭐 김민준 학생 거는 봤으니까 이제 넘어가도 되겠고 박태훈 학생 거도 넘어갈게요. 둘 거는 우리가 아주 좋은 예시로 잘 사용했으니까 넘어가고 오정현 학생 거 봅시다. 자, 유튜브를 통한 스포츠 홍보에 관한 연구, 스포츠 인기를 중심으로 이런 연구 주제를 가졌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 주제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개념을 쉽게 잡을 수 있을까요? 요거를 읽어보면 되겠죠,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유튜브를 통해서 스포츠가 많이 방송되고 있는데 그게 축구나 야구, 축구 등의 인기가 더 많아지는지 사람들이 더 흥미를 갖게 되는지 궁금하다라는 거죠. 조금 크죠, 그죠? 그래서 연구 문제를 한번 보면은 스포츠들의 인기를 확보할 때랑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기를 얼마 좀 구체화시켜야 되겠죠, 그죠? 스포츠의 인기가 뭡니까? 스포츠의 인기가 뭐죠? 어떻게 스포츠의 인기를 우리가 개념화시킬 수가 있죠? 지금 스포츠의 인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유튜브, 그렇죠? 대중성, 관객 수, 시청률 이런 걸로 스포츠의 인기를 한다고 치면은 누가 어떤 스포츠가 그것도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구체화시킨다 하시면은 프로 스포츠 종목 단체의 스포츠 인기니까 뭐 1번 대중성, 2번 관객 수, 3번 시청률은 유튜브의 인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 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비교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아까 전에 했던 것 중에 어떤 연구 방법이 좀 좋을까요? 2차 데이터를 확인하면 되겠죠. 특히 이 중에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거는 요거 두 개일 것 같아요. 그죠? 2차 데이터. 그죠? 유튜브, 뭐 종목별로 유튜브 단체가 있을 거예요. 그죠? 한번 볼까요? 여기서. 대한, 네. 대한축구협회 왜 없지? KFA인가? 대한축구협회 이건가? 축구협회. 우리나라 축구협회 어디 있지? 대한축구협회 어디 있지? 한번 찾아볼게요, 내가. 그냥 넘어갑시다. 지금 너무 바쁘니까 이거까지 할 수는 없겠다. 어쨌든 여기서 찾았어요, 그죠? 네? 구독자 수, 뭐 농구협회 구독자 수, 뭐 여기 100만, 50만이에요, 그죠? 이거랑 뭐랑 비교하면 되죠? 축구 관중수 증가율, 농구 관중수 증가율, 그리고 또 뭐 있죠? 축구 시청률, 농구 시청률 비교하면 되겠죠, 그죠? 그죠? 어떻게 하면 된다? 2차 데이터를 비교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어떻게? 이렇게 구체화시키면은 훨씬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연구 방법은 이렇게 하면은 타당하죠, 그죠? 어디서 찾는다? 2차 데이터를 찾는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때요? 우리가 어떤 연구는 어떤 실효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프로 종목이 인기를 많이 잃어가고 있다. 특히 비인기 종목이 되어가고 있는 기존의 인기 종목들이 있다. 그들은 마케팅을 해야 하는데 어떤 마케팅이 효과적일까? 유튜브가 답인 것 같다. 왜냐하면 나의 연구 결과가 그렇게 보여준다. 유튜브를 잘 운영하면 실제 관중수와 시청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딱 해결되겠죠, 그죠? 대신에 이 데이터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잘 가져와서 잘 비교하냐가 관건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2차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개념화 시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정현 학생 거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 윤민준 학생 거. 자, 자기 거 나오면은 제 거예요. 이렇게 한번 관심 한번 가져주세요. 자, 윤민준 학생 있나요? 민준 학생. 오케이. 윤민준 학생 거 한번 봅시다. 자, 프로축구 중계방송 시청 즐거움과 직접 직관하여 보는 즐거움에 관한 연구. 이것도 아주 좋은 연구입니다. 이거는 근데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 같아요? 좀 많이 연구가 되어 있겠죠, 그죠? 자, 프로축구. 아주 좋습니다. 다른 학생들보다 조금 더 저희가 좋게 봤던 거는 조금 구체화를 시켜놨어요. 그죠? 프로축구에 한해서 보겠다. 특수한 상황을 제시한 거 아주 좋습니다. 프로축구의 중계 방송과 직관의 시청 즐거움의 차이에 관한 연구라고 됩니다. 그죠? 왜냐? 왜 이런 질문이 생겼느냐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코로나 시대, 비대면 시대, 이제 직관의 시대는 같다. 그런 것 같다. 기사를 보니, 정책을 보니 그러하다. 라고 나왔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직관 가본 적 있어요? 나는 그 프로 스포츠 경기에 직접 관람 가본 적 있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봤다고 얘기해보세요. 본 사람 한번 1번 눌러보세요. 직관해본 적 있다. 자, 네. 이런 질문 해볼게요. 직접 갔을 때 집에서 보는 것보다 뭐가 더 좋았어요? 현장감. 뭐 이렇게 멋있는 단어로 하지 않아도 돼요. 응원. 그냥 느꼈던 거 그냥 얘기해보면 돼요. 응원. 또 집에서 보는 거랑 직접 가서 보는 거랑 뭐가 될까요? 선수를 직접 볼 수 있다. 생생하다. 현장 몰입이 된다. 한 박자 빠르다. 그러면 반대로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이 가서 보는 거죠. 혹시 중계방송에 가서 보는 것보다 좋은 점이 있을까요? 리플레이 안 된다. 이를 한 번에 볼 수 있다. 또 하다. 설이 있다. 자, 보세요. 즐거움의 차이를 이제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죠? 편하다. 자, 이렇게 극명하게 다릅니다. 그죠? 직접 본 중계방송이 현장감이 직접 가서 보는 것보다 높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쩌면은. 그죠? 막 되게 좋은 기기로 보고 뭐 미디어 기계를 이용하면 되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다 통제한다고 쳤을 때 그래도 가는 게 훨씬 더 현장감이 있겠죠. 그죠? 이렇게 요소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아까 전에 어떻게 물어봤죠? 이거를 어떻게 물어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죠. 설문조사 이렇게 해보면 되겠죠. 그죠?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죠? 하나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비교해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체 스코어를 낼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러이러한 점에서 좋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점에서 어때요? 대신에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요 두 개를 같이 해가지고 같이 점수를 내야 되겠죠. 그죠? 직접 관람인 경우에 이거 전부 다 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중계, 방송, 관람인 경우에도 이거 다 들어요. 그죠? 그래서 전체 평균 몇 점? 뭐 3점 뭐 직접 관람 전체 평균 10점이었다. 그러면은 직접 관람이 스포츠 중계에 더 적합한 걸로 보입니다. 라는 얘기도 할 수가 있고 각각 비교해서 볼 수도 있죠. 현장감 측면에서는 중계방송보다는 직접 관람이 더 높았고 선수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중계방송이 조금 더 높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해 볼 수도 있죠. 이런저런 얘기들을 되게 재미있게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한 점에서는 땡땡땡한 차이가 있다를 여러 가지 쭉 얘기해주고 최종 합산해 보았을 때 땡땡땡하게 보는 게 더 좋다. 코로나 시대 중계방송으로 보는 게 안 좋다.
그래서 안 좋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서든 지적 관람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사람들의 즐거움을 더 줄 수 있는 게 더 좋겠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라면은 굳이 가지 않아도 된다. 중계방송 더 잘 만드세요. 대신에 지적 관람했을 때와 같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하십시오. 라는 얘기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마케팅적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이런 거는 질문지를 만들어서 하면은 정확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요거는 사실은 아주 구체적이라서 거의 고치지 않아도 되는, 개념적으로 고치지 않아도 되지만 이 즐거움에 대해서 조금 구체화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하면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 즐거움을 한 두세 가지로 요약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 들어서 현장감이라는 즐거움의 차이에 대해서 뭐만 연구해도 아주 괜찮은 연구가 되겠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해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서 나왔네요. 여기서 민준 학생은 관중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력을 봤어요. 그죠? 그러면은 사실 이거 다 지우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어떻게 하냐면은 관중 효과라는 거죠. 관중 효과, 직접 관람과 에 따른 직접 관람과 에 관한 연구. 뭐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죠? 관중 효과가 매우 있었다 없었다 해가지고 즐거웠다 안 즐거웠다를 분석하려면은 되겠죠. 그죠? 이제 이런 이론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이론에 의해서 좀 밝혀진 게 있는데 동조 효과라고 있습니다. 동조 효과. 함께 시청하면 더 즐겁거나 더 화가 난다 라는 동조 효과가 있습니다. 뭐 나선 효과 이론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동조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운동 경기를 집에서 혼자 시청할 때랑 사람들이 친구들이랑 같이 시청할 때랑 어때요? 어느 게 더 재밌어요? 같이 볼 때가 더 재밌어요? 아니면 혼자 볼 때가 더 재밌어요? 왠지 모르게 같이 볼 때 더 재밌죠, 그죠? 뭔가 동조, 뭐 골이 들어갈 때, 하고 같이 와! 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동조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할 때는 동조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훨씬 더 재밌는 연구 결과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마케팅에서는, 방송에서는 이런 것을 좀 이용해가지고, 일반 가게에서 스포츠를, 텔레비에다 틀 때 매출이 더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를 보고한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조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는 연구도 꽤 많다라는 거고 아주 좋고 흥미있는 지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앞으로 뭐 큰 친구들한테 이런 탐구를 해봤으면 얘기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스포츠는 같이 보는 게 더 좋아. 왜냐하면 생각해봐. 그런 경험이 있잖아. 그거는 동조 효과를 통해서 설명할 수도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감정이라는 것은 연동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다음 이관용 학생. 자, 이관용 학생 있나요? 이관용 학생 거를 한번 가봅시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한테 되게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관용 있는데? 이관용 학생. 있죠, 그죠? 자, 집에서 목적에 따라 간단히 할 수 있는 운동은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죠? 그죠? 이거는 사실은 선행 연구가 있을까 없을까요? 홈 트레이닝이라는 걸로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대신에 고등학생에게 적합한 형태의 홈 트레이닝을 제시하고 정리된 문헌이 있는가? 찾아보세요. 저는 아까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고등학생을 위한 홈 트레이닝 없어요. 지금 고등학생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가죠? 그죠? 운동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청소년에게 운동은 굉장히 필요하고 여러분들한테는 어떻죠? 특히나 체대 입시를 준비한 여러분들도 훨씬 더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없어요. 그죠? 그래서 고등학생에 적합한 형태의 홈 트레이닝을 찾는다라는 거죠. 그죠?
어디서 찾는다? 문헌에서 찾는다. 혹은 다양한 미디어에서 찾는다. 찾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집에서 목적에 따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제가 만약에 바꾼다면은 이런 식으로 바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화 시켰죠, 그죠? 어떤 식으로 구체화 시켰죠? 구체화 시켰죠, 그죠? 어때? 대상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구체화 시켰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뭘 찾아야 될지 조금 더 명확해지죠. 맞나요, 이관영 학생? 어떤 것 같아요? 안 듣고 있나요? 그죠, 그죠? 이런 식으로 바꾸면 좋겠죠. 특히나 여기서 뭔가 더 더했어요, 그죠? 뭘 더 더했죠? 층간 소음을 최소화하는 형태여야 되고, 또 뭐가 있죠? 체력 요소를 좀 생리학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체력 요소. 어떤 체력을 업그레이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해주면 되겠죠, 그죠?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등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나눠서 선행 문헌들을 찾으면 돼요. 사실은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만약 이걸 한다면은 어디서 정보를 많이 얻어올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이거 나한테 적합한 홈트레이닝 뭐 있지 하면은 여러분들 뭐 찾아볼 것 같아요? 지금 딱 생각이 나는 거. 지금 유튜브 찾아보겠죠, 그죠? 인터넷 어디? 장인영 학생 인터넷 어디? 네이버 이렇게 찾아보겠죠.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연구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유튜브에서 찾은 정보 타당성이 있을까요?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없는 것도 있는 줄 알았는데 속았다. 또 있죠, 그죠? 그죠? 케바케죠, 그죠? 어때요? 그러니까 신뢰성 있는 자료를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선행 문헌에서 찾을 때는 자료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검색 능력이 되게 좋기 때문에 잘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신뢰성 있는 자료를 찾는 게 매우 중요하죠. 신뢰성이 있으려면은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라는 거죠.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죠? 내가 전문가이다. 내피셜로 이야기하는 것. 걸러야 되겠죠? 그러면은 근거가 명확하려면 어떻게 되죠? 연구 결과를 잘 활용해서 과학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정보를 찾을 때 그래도 신뢰 가는 사람들은 논문이나 이런 걸로 이야기하는 건 많이 봤을 겁니다. 뭐 피지컬 갤러리 다 아시죠? 피지컬 갤러리에서 얘기할 때도 항상 논문을 잘 이용하잖아요. 그 유튜버가 그런 점에서 그래도 다른 유튜버들보다 조금 더 신뢰성이 있고 그런 신뢰성이 결국에는 어때요? 많은 구독자들을 가져오게 만들었는 원동력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재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죠?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대상을 통해서 구체화시키고 2차 자료를 하는데 2차 자료는 신뢰성 있는 자료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다음 이재준 학생 있나요? 이거 바로 있네. 자, 마스크를 쓰고 운동할 때 코로나에 걸리는 것에 관한 연구, 운동 효과를 중심으로. 자, 요런 주제를 가져왔어요. 그죠? 자, 의문은 그거예요. 마스크를 쓰고 자꾸 운동을 하는데 마스크를 쓰면은
쓰면 운동 효과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자, 이제 여러분들 감오죠.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건 어떻게 하면 연구할 수 있을까요? 맞춰봅시다. 이제 알겠죠?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마스크 쓰고 운동하는 게 효과가 어떻게, 운동 효과가 어떻게 변화한다.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연구하면 될까요? 연구 방법. 그렇죠. 실험이죠. 그죠? 그죠? 실험을 하는데 조금 더 구체화시켜야 되겠죠. 그죠? 고등학생이 마스크 착용 운동이 운동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면 되고, 운동 효과도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좋겠죠. 그죠? 특히 마스크를 쓰면은 어디에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제가 봤을 때 심폐지구력일 것 같아요. 그죠? 실험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예상되는 결과가 있나요? 마스크를 쓰고 운동을 한 달 동안 하고 나면 결국엔 심폐지구력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이게 되게 궁금하긴 하네요. 어떨 것 같아요? 자, 좋아질 것 같아 1. 다섯 명, 여섯 명. 자, 실험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통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얼마만큼 운동을 하는가가 매우 중요하겠죠. 그죠? 너무 많이 한 경우 어떻게 될까요? 폐 기능이 안 좋아져서 오히려 나빠질 수 있다가 될 수가 있고, 적당히 최적의 상태로 한 경우 오히려 극한의 상황에서 더 많은 성장을 할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이게 실험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통제는 뭘 통제해야 되죠? 운동량, 그죠? 그리고 신체 컨디션, 마스크 착용 유무 등을 실험 세팅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면은 이것도 연구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이해됐나요? 재밌죠? 생각보다. 근데 이거는 시간과 노력과 정성이 많이 든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하기 좀 어렵겠죠. 친구들 50명 데리고 마스크 씌워놓고 마스크 안 씌워놓고 운동을 시켜서 막 측정을 해야 돼. 특히나 뭘 측정해야 되죠? 심폐지구력 측정해야 되는데 이 심폐지구력 측정하기 어렵죠. 그죠? 자, 처음에 다 모여가지고 전부 다 800m 달리기 시켜요.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마스크 끼고 운동한 애들이랑 안 하는 애들이랑 모여서 다시 800m 달리기 시켜요. 그래서 기록 변화를 보는 거죠. 중간 동안에 이 두 집단은 완전 똑같은 양의 운동을 해야 돼요. 굉장히 어렵겠죠. 그죠? 근데 실험 연구가 돈과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는 점이 이런 겁니다. 직관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지는 분명하지만 어때요? 실험 자체는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우 학생 문제는 홈트레이닝을 꾸준하게 함으로써 건강 유지 및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자, 이 질문도 똑같죠, 그죠? 요즘은 또 뭐 비슷하죠, 그죠? 요즘에 홈트레이닝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홈트레이닝이랑 뭐 이런 거, 뭐 코로나 관련해서 된 운동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홈트레이닝을 건강 유지 및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우리 구체화시켜 봅시다. 어떻게 구체화시킬까요? 땡땡땡한 홈트레이닝을 꾸준히 하면 땡땡땡한 건강 및 체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가로 질문을 구체화해야 되겠죠. 구체화한 질문을 어떤 식으로 증명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거 다 같이 써보세요. 어떤 식으로 증명하면 되죠? 저 실험 하면 되겠죠, 그죠? 그렇죠? 직접 해본다. 자, 실험 때 그 직접 해본다도 있는데, 직접 해본다는 좋다, 나쁘다. 자, 직접 해본다 하면, 아, 내가 직접 해보니까, 와, 홈트레이닝 하니까, 와, 턱걸이 갑자기 엄청 많이 늘어. 너도 턱걸이 하면 늘어. 홈트레이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좋다, 나쁘다? 연구로서. 그렇죠. 나쁘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신뢰성과 타당성이 다소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죠? 원래 몸이 되게 잘 먹는 케이스가 있고 홈트레이닝이 아주 잘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험을 해보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연구입니다. 타당한 근거를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거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자 다음 임준수 학생 있나요? 자, 임준수 학생, 예. 자, 꿈이 체육 선생님인데 소수의 인원과는 이야기를 잘하지만 많은 대상을 앞에 두고 이야기를 해본 경험이 없다고 하면 너무 긴장해서 말이 꼬이고 고개를 들지 못한다. 뭐 그럴 수 있죠, 그죠? 모두가 그래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질문이 그거예요.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 다른가? 라는 의문에서 어, 음, 음, 체육 교사의 훌륭함과 언어적 표현의 유창성, 언어 유창성의 관계라는 거죠, 그죠? 이것도 약간 구체적이지 않죠, 그죠? 어떻게 체육 교사의 훌륭함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어떤 체육 교사가 훌륭합니까, 여러분들? 훌륭한 체육 교사는 어떤 체육 교사죠? 우리 저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일단 이 명제에서 종속 변수는 체육 교사의 훌륭함이고 독립 변수는 언어적 유창성이죠. 언어가 얼마만큼 유창한가가 이게 독립 변수. 언어 유창함. 종속 변수. 자, 어떤 체육교사가 훌륭하죠? 여러분들 저번에 얘기해봤잖아요, 그죠? 훌륭한 체육교사는 어떤 교사다? 얘기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좋은 체육 선생님, 훌륭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가르쳐준다. 또 쉽게 설명해준다. 경험이 많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언어의 유창함과 체육교사의 훌륭함 중에 관계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언어 유창한 거랑 이거랑 관계되는 거.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언어의 유창함을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그죠? 쉽게 설명함. 잘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구체적으로 설명함. 그리고 다른 방법을 설명함. 되겠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선생님들을 평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이런 언어적 유창함이 선생님의 훌륭함을 얼마만큼 하는가? 훌륭함도 이렇게 좀 이상한데?
이 체육교사 선생님의 훌륭함을 학생 평가, 뭐 학교 평가, 뭐 이런 걸로 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두 개가 관계가 있는지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죠? 어때요?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죠, 설문조사. 설문조사 하면 되잖아요, 그죠? 쉽죠? 근데 이거는 땡땡땡 선생님은 쉽게 설명하신다. 0에서 10. 땡땡땡 선생님의 학생평가는 몇 점이었다. 비교하면 끝나죠, 그죠?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는 사실 언어 유창성의 관계는 선행 연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선행 연구를 참고해보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교사가 가지는 마음가짐에 관한 연구. 교사가 가지는 마음가짐. 많은 교사들이 학생에게 가르침을 주는 방법은 제각기 다르다. 그래서 마음가짐이 아주 중요한 것 같다. 이상적인 교사가 되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가? 자, 이거 누구한테 물어보면 제일 잘 알려주죠? 마음가짐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죠? 측정도 불가능하고 설문도 어렵고 뭐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죠? 어떻게 하면 될까? 이상적인 교사가 되려면. 자, 선생님. 선생님도 종류가 많죠. 그죠? 어떤 선생님? 경력에 따라 구분된 선생님 집단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다양한 분야의 선생님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때요? 선생님 집단을 뭐뭐 한다? 전문가 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연구를 하려면은 이상적인 교사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되고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죠? 이상적인 교사 땡땡땡한 연구에 의하면 이상적인 교사는 땡땡땡이다. 어떤 연구에 의하면은 이상적인 교사는 수업을 능률적으로 잘 하면서 학생들과 소통을 잘하는 교사다. 라고 해서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사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교사들의 마음가짐은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마음가짐은 A, B, C 타입이 있는데 어떤 마음가짐이 좋다라는 것도 정의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정의를 한다면은 훨씬 더 좋은 연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한구 선생님 계시나요? 여한구 선생님 계시나요? 네, 계속 듣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혹시 잠깐 참는 수업인데 네. 이상적인 교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이상적인 교사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사의 마음가짐은 학생의 눈높이에 맞춰서 공감대를 형성하여 학생에게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네. 학생들이 많이 배울 것 같습니다. 선생님 보세요. 전문가 선생님은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죠? 학생들의 눈높이와 공감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다. 그 마음가짐이 결국에는 어떤 훌륭한 교사를 만든다? 학생에게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전달하는 훌륭한 교사를 만든다. 라는 거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장인혁 학생이 지금 선생님이 하신 이야기가 딱 마음에 와닿으면은 평생 딱 남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체육 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지금 여한구 선생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딱 마음에 새겨졌을 것 같아요. 나도 학생의 눈높이에 공감대에 맞춰서 잘 전달하는 그런 교사가 돼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해서 얻어내는 겁니다. 됐죠? 제가 짧게나마 연구를 한번 해본 거예요. 연구 방법을 통해서 해본 겁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조한결 학생. 아이고 너무 많이 나왔네. 자, 학교 스포츠 클럽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자, 학교 스포츠 클럽은 학생들의 체육 증진과 체육 활동에 관여를 하는가? 아주 좋은 언어를 사용했어요. 관여. 관여라는 말을 썼는데 관여라는 말 되게 많이 쓰거든요.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줄여서 관여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배경이 되게 좋아요. 그죠?
학교 스포츠 클럽이 코로나19 때문에 멈췄어. 그래서 이거 정말 필요한데 왜 멈추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학교 측에서는 코로나19에서 위험성은 무릅쓸 만큼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멈췄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이 연구를 통해서 하고 싶다라는 거고, 이 연구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즐거움과 체력 증진과 스트레스 해소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맞을 수 있게끔 주장하는 근거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아주 배경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좋은 배경인 것 같아요. 조한결 학생 있나요? 조한결 학생과 같이 이런 식으로 연구 배경을 만드는 게 저는 아주 좋은 연구 배경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구 문제도 그래서 되게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스포츠 클럽을 진행할 때와 진행하지 못할 때 학생들의 체력 증진과 단합력에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가. 이거는 두 가지로 할 수가 있겠죠. 그죠? 하나는 실험이라기보다는 실험 측정과 하나는 설문조사. 이 두 가지로 다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체력 증진은 실험 측정을 해야 되고 단합력은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요거는 거의 손볼 것은 없고 연구 방법만 알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조한결 학생 아주 좋았습니다. 자, 화성규 학생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들의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가 얼마나 감염으로 인한 확산을 잘 막아주는가? 이거는 사실 체육과 관련된 문제는 조금 아니죠. 그죠? 아까 전에 요거랑 좀 비슷하죠. 그죠? 마스크를 쓰면은 체력이 좋아지는 거와 아주 비슷한 거고, 요것도 실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조금 더 스포츠 쪽으로 조금 더 바꾸면 좋겠죠. 그죠? 근데 힌트가 우리들에 있어요. 그죠? 우리들에. 그죠? 마스크가 확산을 잘 막아주는가에 대한 연구를 해본다라는 거죠. 이거는 아까 전에 첫 번째 문제도 그렇고 접촉형 운동 시 코로나 감염의 위험이 얼마나 되며 마스크 착용이 얼마나 줄여주는가에 대한 연구로 바꾸면 훨씬 더 좋겠죠. 그죠? 그래서 체육학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고 싶으면은 신체 활동이나 체육과 관련된 문제를 조금 환원해서 연구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성규 학생이 좋은 점은 피부로 느끼는 점을 이야기했다는 점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피부로 지금 사회적인 문제야. 이 코로나 확산을 좀 막아야지 내가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건데 라는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되게 근본적으로 좋은 질문이지만 사실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체육학의 범위를 좀 넘어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저라면은 조금 이런 식으로 구체화를 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은 김진원 학생. 홈 경기와 원정 경기의 승률 차이에 관한 연구. 이거는 천연 연구가 왠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있네요. 한국 프로팀의 승패 요인의 분석에 관한 연구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홈 경기, 원정 경기에 대한 분석 있죠. 그죠? 딱 치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죠? 왜냐하면 홈 경기냐 원정 경기냐가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우리가 분석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연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거는 궁금하다면은 당장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우리가 선행 연구들을 정리해보는 것도 괜찮죠. 어차피 무조건 새로운 연구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조금 더 해본다면은 땡땡땡한 팀은 홈 경기에서 승률이 너무 높다. 왜일까? 라는 질문을 해보면은 조금 더 좋겠죠. 그죠? 요거를 찾아보는 게 제가 봤을 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땡땡땡한 팀은 홈 경기 패배가 너무 높다. 왜일까? 이 두 가지 같은 질문이죠. 그죠? 요거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잘 돼 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한다? 선행, 연구, 정리
해보면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권도, 자, 남기원 학생. 자, 태권도가 어린아이들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봤을 때, 뭐, 태권도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아주 좋아요. 독립변수, 태권도, 참여, 종속변수. 조금 아시죠? 청소년의 땡땡땡. 청소년 태권도 쳐봅시다. 동기와 만족도, 사회적 지지와 정신건강에 관계 있잖아요. 그죠?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정신건강을 하면 되겠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행 연구를 정리하면 되죠. 그죠? 내가 만약에 태권도를 좋아하고 태권도에 대해서 태권도는 이렇게 긍정적이고 좋은 게 있기 때문에 태권도에 대한 인식을 바꿔줄 수 있는 정보를 만들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그죠? 생각보다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은 태권도는 생각보다 연구가 아주 많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 국기이기도 하고 생각보다 태권도 참여 인구가 많기 때문에 태권도를 경험해본 인구가 되게 많기 때문에 태권도와 관련된 연구가 되게 많습니다. 여기 있네요. 아주 좋아요. 그렇죠? 체력, 절제력, 집중력, 신체, 정신력 향상. 그렇죠? 여기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과학적으로 연구했는지는 요걸 한번 김형우, 이철원에 대한 무도학회지 2010년도에 투고된 논문을 한번 살펴보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논문이 보고 싶으면은 저한테 꼭 연락해 주세요. 제가 다운받아서 보내드릴게요. 자, 박승균 학생. 스포츠 음료가 나타나게 된 이유. 지금 시간이 거의 너무 오버되긴 했네요. 몇 명 남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남았는데 아마 15분 걸릴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만할까요? 더 할까요? 끝까지 할까요? 말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면 끝까지 더 하겠습니다. 그만하자 1번 눌러보세요. 그만. 끝까지 할게요. 힘들겠지만 마지막 시간이니까 제가 좀 더 힘을 내서 열심히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열심히 과제했는데 제가 끝까지 안 한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갑니다. 끝까지. 자, 스포츠 음료가 나타나게 된 이유. 자, 생리에 관심이 있어요. 그죠? 스포츠 음료. 이거 되게 주제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스포츠 음료. 사실 게토레이나 이런 게 살찌고 되게 몸에 안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운동선수들은 게토레이를 마십니다. 왜 마실까요? 운동선수들이 게토레이나 파워에이드 마시는 이유 뭘까요? 이건 그냥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수분 보충? 물론 수분 보충도 있겠죠. 수분 보충을 스포츠 음료로 하는 거겠죠. 근데 굳이 그 특정 음료를 마시는 이유는 스폰서십입니다. 스포츠십에 의해서 갑니다. 우리가 경기나 이벤트가 한번 개최가 되려면은 수많은 스태프들이 들어가야 되고 경기장을 대관을 해야 되고 세금도 엄청 많이 내야 됩니다. 중개권도 있고요. 그죠? 근데 그 돈들을 어떻게 충당을 하냐면은 기업의 스폰서십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정 운동 경기에서 특정 음료수만 마시게 돼 있는 거죠. 운동선수들이 한번 마셔주는 게 다 광고잖아요. 그죠? 이러지 여러분들 토레타. 만약에 파워에이드 대신에 한 5년 동안 토레타가 모든 우리나라 스포츠 경기에 토레타만 마셔요. 그러면 토레타는 여러분들한테 스포츠 음료로 각인이 될 거고 운동할 때 파워에이드랑 토레타가 있을 때 토레타를 사 먹겠죠. 그죠? 그게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그게 스포츠 마케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포츠 음료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먹기 때문에 이게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서 사실 의문이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수분 보충이 물보다 진짜로 좋은지 비교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도 뭐 실험으로 가능하겠지만 이거는 운동 생리학 실험이랑 스포츠 의학 실험 그리고 화학 실험을 통해서 보통은 많이 합니다. 그래서 화학적으로 우리 몸에 얼마만큼 생화학이라고 하죠.
얼마만큼 몸에 빠른 흡수가 되는지를 막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다면은 스포츠 음료에 대해서 찾아보는 것이 좋겠죠, 그죠? 효과 바로 나왔네요, 그죠? 여기 있네요, 그죠? 운동 후 스포츠 음료 투여가 피로물질과 초과 산소량에 미치는 효과 분석. 운동 유발성 피로의 단시간 회복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거 쭉 있잖아요, 그죠? 아주 많습니다. 근데 스폰서십 광고 효과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찾아보면 아주 많다. 스포츠 생리학에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뭐 하나하나 되게 재밌는 정보가 많죠, 그죠? 스포츠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 이거 되게 좋아요, 그죠? 운동하면은 더 똑똑해진다. 운동이 을 잘 하고 많이 할수록 공부를 더 잘 해. 사실 실험하기 되게 어렵겠죠. 그죠? 운동을 많이 시키고 갑자기 공부를 잘한다거나 엄청나게 어려워요. 이건 실험도 어려워요. 그죠? 이거는 사실은 하고 파악하기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하지만 요거를 연구하는 분야가 있어요. 특정 분야가 있다. 제 말 다 들리나요? 지금 인터넷이 좀 느리다고 하는데 다 들리나요? 오케이. 네. 요거는 어디서 보통 하냐면 뇌과학이라고 들어봤나요? 뇌과학. 뇌파를 이용한 뇌의 활성화를 연구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운동을 막 시키고 뇌가 얼마만큼 활성화되고 뇌가 얼마만큼 전략적으로 사고를 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데가 있는데 운동을 많이 하고 잘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뇌파가 활성화되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 결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체육학에서는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뇌를 분석하는 거는 체육학에서는 그 정도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만약에 스포츠와 관련된 전문가가 뇌과학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무언가를 정보를 만들어낸다면 상당히 체육학에서는 입지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만약 교수가 되거나 연구자가 되고 싶으면은 사실 운동과 뇌과학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면은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선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저희 업계에는 없다. 스포츠와 뇌과학을 체육학계에서 공부한 경우는 국내에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만약에 유학 가서 하고 오면은 거의 교수가 될 확률은 80% 이상 보장합니다. 이 정도 얘기를 하고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좀 외국에서는 좀 밝혀져 있어요. 근데 좀 더 구체화된 연구 주제를 가지고 하면은 되게 재밌는 분야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생각해야 되겠죠. 절대적으로 운동 시간이 많아지면은 절대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은 줄어드니까 당연히 학업 성적은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죠? 뇌파의 활성화는 사람이 똑똑해지는 거와 관련된 거지 학업 성적이 높아지는 것과는 관련이 없잖아요. 그죠? 학업 성적은 제가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저도 여러분들 나이 때 공부를 해봐서 아는 경험적으로 아는 건데 많은 사람들 봐서도 아는 건데 학업은 투자하고 집중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똑똑하다고 바로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수능은 특히나. 다른 분야는 똑똑하면 잘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제 생각에 수능은 집중해서 투자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프로스포츠 관중 유무에 따른 선수의 경기력과 승률에 따른 연구. 아까 전에 이거는 동조 효과랑 비슷합니다. 그죠? 응원을 해주는 사람이 이게 심리학이죠. 그죠? 그죠? 응원이라는 것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 성적은 퍼포먼스인데 퍼포먼스는 집중력, 각성 수준 등과 영향이 있다. 너무 긴장을 하거나 각성 수준이 너무 높으면 막 퍼포먼스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응원을 받았을 때 더 긴장하는 사람이 있고 더 풀려서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차이를 막 분석하는 게 바로 스포츠 심리학에서 하는 겁니다. 요거는 전형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죠? 스포츠 심리학 실험 연구를 하면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뭐 실험 연구도 가능하지만 뭐 데이터 분석도 가능하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한 거죠. 그죠? 여기 적혀 있죠. 이유민 학생이 아주 타당한 연구 방법을 가져온 것 같아요. 그죠?
무관중 경기와 유관중 경기의 승률 차이를 발견한다면은 어때요? 관중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훈련 단계의 상황에 넣어야 된다. 자, 훈련 상황에서 관중에 대한 영향력을 막 이렇게 넣는 경우가 없잖아요. 어떤 선수들은 실전에만 가면 너무 못해. 왜냐하면 관중이 너무 거슬려서. 그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훈련 과정에서 그와 관련된 연습 매뉴얼을 줘서 시끄럽게 해서 운동한다거나 하면은 훨씬 더 나아질 수 있잖아요.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주 이유민 학생의 문제의식은 상당히 좋았다. 스포츠 심리학 연구자가 되기를 권장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2개 남았네요. 자, 이준서 학생. 근육을 키우는 방법에 대한 연구. 근육의 힘을 키우는 방법 중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지 연구해보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연구 자료죠, 그죠? 이건 아까 전에 뭐 홈트레이닝을 해서 어떤 것을 어떤 체력을 키우는가와 거의 비슷한데 근육 운동 어떻게 하는가 있죠, 그죠? 근육 운동 법이라는 것을 찾아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복합 운동이 있고 고립 운동이 있고 뭐 드랍 세트 법이 있고 뭐 다양한 근육 운동법이 있어요, 그죠? 엄청나게 운동법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효과성을 검증한 선행 연구들이 굉장히 많죠. 사실은 요거는 실험 연구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여러분들 실험을 할 수 없으니 이라고 쳐보면은 어때요? 운동 부하 방법에 따른 근육 활성도, 근피로도, 근력 비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단 말이죠, 그죠? 요거를 잘 해석해 놓은 유튜브들 똑같은 예를 들어서 근육 운동법 같은 부위를 설명한 30명의 유튜버의 데이터를 요약해서 비교한다. 라고만 해도 좋은 자료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보고 공통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공통적으로 하는 점을 딱 뽑아가지고 이거다! 라고 해도 좋은 연구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선행 연구를 가지고 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원래는 이 연구는 아까 전에 앞에 얘기했듯이 실험 연구가 더 맞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스포츠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한국체육계에서 체벌이 흔하게 나타나는 이유에 관한 연구. 이거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됐죠. 그죠? 여러분들 앞으로 체육과 관련된 일을 한다면은 체육계에서 일어나는 이슈들은 그래도 시사상식만큼 많은 게 중요합니다. 최숙현 선수가 코치와 트레이너에게 상습적으로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다. 그래서 투신 자살을 했다. 그래서 엘리트 체육인들 체벌 문제가 화두가 되었다. 왜 일어나는가? 조사하고 싶어졌다. 어떻게 조사하면 되죠? 한다. 자, 감각적으로 한번 알아봅시다. 어떻게 하면 이거를 알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정답입니다. 박승균 학생이 정답입니다. 면접, 전문가 인터뷰. 실제로 태스크 포스 팀이라고 해가지고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벤져스 같이 팀을 많이 모읍니다. 지금 이 체벌 문제와 관련해서도 5대학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문화체육관광부랑 이런 데서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는데 거기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체벌이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만드는 프로젝트가 3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도 할 뻔했는데요. 어쨌든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법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수면 아래에 있는 내용이고 누군가를 잘 아는 사람이 접촉을 해서 진짜의 이유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생각한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을 은밀하게 면접을 해서 진짜 이야기를 들어봐야지만 나올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보복성이 되게 많으니까 이야기 잘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연구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체벌이 흔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사실은 나와 있긴 한데 실효성이 없는 자료들이 많죠. 제가 아까 전에 연구의 실효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운동 선수 체벌 실태 연구 많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이것들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많이 듣죠. 그죠? 비판적 고찰, 뭐 기분 상태 비교 뭐 많잖아요. 그죠? 아주 엄청 많아요. 그죠?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막고 있지 못하다는 거는 이 연구들이 가치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반증할 수가 있겠죠. 더 제대로 된 연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진짜의 면접법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장우혁 학생같이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가지면은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나 이런 데서 대한체육협회나 이런 데서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 때부터 이런 스포츠와 관련된 시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금 했던 연구 문제 다 비슷해요.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한 가지 분야에 대해서 조금씩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으면은 언젠가 이거는 아주 큰 무기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만 가지면은 그 관심은 눈덩이처럼 무조건 좋은 정보들을 모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직 여러분들 사회에 나가려면은 지금보다 10년 더 있어야 돼요. 그죠? 요즘에 사회 초년생 나이가 27살, 8살이에요. 그죠?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10년 동안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어지는 관심이 10년 동안 모아지면 얼마나 커져서 얼마나 전문가가 될까요? 그죠? 제가 지금 했는 게 저도 지금 16년밖에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나이에서 시작하면은 거의 지금 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만의 나만의 체육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하고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논리적인지 생각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 인생을 갖고 나가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시간이 조금 길게 이어졌는데요. 저랑 함께 했던 수업이 여러분들의 이런 관심과 여러분들의 인생에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혹시나 궁금한 점이나 질문이 있으면은 제가 제 메일 주소를 드릴 테니까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메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 메일 주소는 이거고요.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네, 멘토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랜 기간 동안 강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저 메일 주소는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공지를 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들 안녕.